모의평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항상 그 평균에 맞춰야 된다. 그 난이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맞추셨습니다. 이번에 작년 대수능 외국어 영역 평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외국어 영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하죠.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대학 입시에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원점수 가지고 얘기를 보통 안 하고 표준 점수를 얘기하는데 그 표준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균이 비슷한데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평균이 조금 떨어져야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 즉 어렵게 출제가 되면 표준 점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세요. 내용이 좀 어려우면 표준 점수는 올라간다. 근데 표준 점수는 올라갔는데 평균은 뭐 비슷하다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평균은 발표를 하진 않기 때문에 평가원 자료를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떤 보도자료보다도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7월 2일자의 보도기사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백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등급 컷이라고 하죠. 등급 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등급 컷을 원점수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원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94점 정도가 1등급과 2등급을 갈라놨던 점수고요. 표준 점수로 얘기를 하자면 139점 정도가 지금 그 등급 컷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컷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그 자료집에 보시면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는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는 안 되는 자료가 돼버렸죠. 이건 예상 컷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고 나서 7월 2일 전에 만들어진 자료집이기 때문에 예상 컷이에요. 근데 예상 컷이 거의 흡사하긴 한데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점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등급의 표준 점수,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표준 점수를 지금 133 정도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은 그보다는 높다. 결국엔 표준 점수는 올라갔다. 그리고 혹시 그저께 언어 영역도 입시 설명회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어 영역보다도 높은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그만큼 난이도에 있어서 외국어 영역이 좀 더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상태를 그대로 지속해서 간다면, 갈 것 같은데요. 간다면 수험생들은 외국어 영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언어 영역이라는 것보다도요. 표준 점수를 한 등급 높였을 때 더 많이 딸 수 있는 과목이 또 돼버렸습니다. 외국어 영역이라는 게. 그래서 절대 지금 또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과목이 돼버렸다는 것도 좀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외국어 안 돼. 나는 방학 때 특히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집중과 선택의 시기라고 탐구 영역에다가 올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탐, 과탐 이런 데서 점수 쉽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몰리다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도리어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던 것들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꾸준히 해주면서 그리고 도리어 조금 더 열의를 보여줬을 때 등급이 한두 등급이 올라갔을 때 표준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과목이 돼버렸다는 거. 특히 외국어 영역이. 거의 수리 영역과 맞먹어요. 지금 표준 점수 때가.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표준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9월달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대비를 아직 얘기를 시작을 안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참 위험한 게요. 6월달 모의평가 지금 응시생 숫자가 거의 한 66만 명 정도, 68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 시작할 때부터 수험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 응시생 수가 최고일 거다. 졸업생들이 대거 투입될 거다. 근데 6월 달은 비슷하네. 한 뭐 늘어봤자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늘었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요. 6월은 그렇습니다. 재학생 숫자 대비해서 졸업생 수가 8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66만, 68만 정도에서 한 8만 명이 졸업생이고요. 나머지는 재학생이에요. 어머니들 이거 예상하셔야 되는데 학생들도 9월달 모의평가 되면 응시생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재학생 숫자는 도리어 떨어지더라도 졸업생 숫자는 엄청 늘 거예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반수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수생 투입될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재수생들, N수생들 보통 많이 안 보는 학생들 많습니다. 9월 달에 다 들어오죠. 9월은 반드시 봅니다. 수능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찍고 넘어가야 되는 모의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거 늘 거고, 왜 그럼 재학생은 줄어드느냐? 왜 줄어들까요? 수시 때문이죠. 예, 수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학생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재학생들의 숫자는 또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재학생 숫자가 떨어지든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면 졸업생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주지할 내용입니다. 지금 등급 컷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뭐 표준 점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줄을 쭉 세워가지고요, 퍼센티지로 지금 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응시생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면, 특히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대거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만족을 해놓고서 나는 이대로 현상 유지해야지 해버리면 도리어 떨어질 것이고, 그런 현상 유지라고 또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더 분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9월 모의평가는 그렇습니다. 6월만 가지고서 6월에서의 성적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지금 이 생각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무조건 이제 EBS 연계가 된다니까 EBS 교재 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겠네라고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응시생이 늘 것이다. 그리고 내 등급이 지금 똑같이 또 나올 거, 내가 지금처럼만 하면 똑같이 또 나올 것이다. 는 아닐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많이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연계에만 너무 올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EBS와 지금 연계돼서 오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조금 따끔하게, 제가 괜히 꼬집는다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9월달 모의평가를 앞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지금 7월 25일이잖아요. 보름을 앞두고 괜히 불안한 마음을 수험생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리고 또 방학 시작해보면 저도 뭐 고3을 겪어봤던지라 방학 일주일 금방 합니다. 이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방학이 일주일이 가버렸네. 방학도 여름방학 4주밖에 안 되는데, 그럼 괜히 또 불안한 마음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괜히 또 슬럼프에 빠지기 쉽고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공부는 하지만 정말 지금 지치기 딱 좋을 때거든요. 도리어 10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9월 2일까지의 D-Day로서는 뭐 77일 남은 9월 2일까지를 약 한 달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8월 달 한 달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한 달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